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가 2010년부터 바른 식생활 교육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바른 식생활의 가치는 세 가지입니다. 배려, 건강, 환경,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배려, 건강, 환경 모두에 관련되는 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슬로푸드 한국협회에서 지금 조리하는 대한민국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조리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인식하고 조리를 많이 해서 조리하는 대한민국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리를 하시나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점점 조리를 안 하고 있어요. 또 조리하는 걸 귀찮아하고 있죠. 근데 조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은 조리는 사람만이 하는 활동이에요. 동물들은 조리 안 해요. 그죠? 동물들은 이렇게 이거를 불을 이용해서 물을 이용해서 조리하나요? 조리하지 않죠. 사람만 해요. 그리고 이게 인류의 어떻게 보면 최초의 기술이에요. 기술이고 이 조리 기술은 계속해서 진화돼 가지고 각 지역마다 각기 다른 조리법들이 발전됐고 그거에 따라서 음식이 많이 생겨났죠. 조리는 우리가 이제 좁게 볼 수도 있고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좁게 보는 조리는 그냥 식재료 가지고 불 같은 걸 이용해서 음식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좁게 보는 조리라면은 넓게 보는 조리는 예를 들면은 조리에 대한 구상부터 시장에 가서 장 보는 거, 그다음에 장 보고 와서 집에서 다듬는 거, 그다음에 조리하는 것, 조리해서 설거지하는 것, 설거지하고 마무리 정리 딱 하는 것, 여기까지가 조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리는 쉽고 간단한 것일 수도 있지만 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일 수도 있죠. 이처럼 중요한 조리가 현대 와서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마 조리가 가장 많이 줄어들게 된 원인은 이른바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편의식품 이런 것들이 지배하면서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여러분들 마트 같은 데 가보면은 점점 더 그런 어떤 가공식품, 편의식품 코너가 좀 더 크고, 그 다음에 직접 어떤 조리할 수 있는 식재료, 이런 걸 판매하는 곳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공식품, 편의식품들은 맞춤형 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맞춤형 음식을 이용하게 되면은 굳이 조리하지 않아도 되고, 조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인간이 꼭 필요한 식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인들은 점점 더 뭘 원해요? 효율적인 걸 원하고 편리한 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싸고 맛있는 거. 싸고 맛있는 음식은 현대인들, 씀씀이가 큰 현대인들한테 상당히 효율적이죠. 싼 것도 좋은데 또 맛까지 있어요. 물론 그 맛은 MSG라든지 각종 인공 첨가물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만든 맛이긴 하지만, 여하튼 싸고 맛있는 가공식품이 확산되고 그거에 대한 의존이 되면서 조리를 안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라면 소비 세계 1위인 거 아세요? 국민 1인당 1년에 75개를 먹습니다. 부끄럽게도 전 세계 라면 소비 1등 국가고 2등은 인도네시아, 3등은 베트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1등이 아니고 압도적 1등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라면 소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그만큼 조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리하지 않게 되는 또 하나의 큰 원인 중에 하나는 1인 가구, 또 혼밥족 들어보셨죠?
1인 가구 혼밥 쪽이 늘어나서 그래요. 우리나라 1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서 지금 한 27%, 8%, 조만간 30%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혼자 살면 어떻게 돼요? 밥할 그런 그 마음이 좀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조금씩 그 소규모로 파는 게 아니면은 사다가 조리하면 뭐예요? 남으면은 또 그걸 쓰레기로 버린다든지, 또 많이 조리하면 뭐예요? 그것을 뭐 4끼, 5끼 먹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조리를 안 하죠. 혼밥족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그 이 1인 가구의 증대, 혼밥족 이런 것이 이제 또 이제 조리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가공식품이 확산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편리한 거 추구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인 가구가 증대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조리를 경시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아까 바른 식생활의 그 3대 가치가 그죠? 건강, 배려, 환경이라고 얘기했는데, 조리를 하지 않게 되면 이 건강, 배려, 환경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조리하지 않고 식품 산업이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그런 어떤 그 가공식품, 편의식품,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은 싼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서, 그죠? 싼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싼 식재료를 써요. 그죠? 조리가 답이죠. 조리는 바른 식생활의 두 번째 측면, 배려와도 관련되죠. 그죠? 지금 조리라는 거는 배려의 기술이거든요. 그죠? 조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먹는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요. 농부들을 배려할 수 있어요. 또 그 농부들이 농사 짓는 땅을 배려할 수 있고, 종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과 배려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가공식품, 편의식품에 의존하게 되면은 배려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배려의 음식으로 조선시대에는 쑥깍두기라는 게 있어요. 아마 보셨나 모르겠는데, 이게 궁중 음식이었다가 일반 이 반가 음식, 또 일반 서민들 음식까지도 이렇게 확산된 건데, 깍두기를 담그는데 그냥 물을 담그는 게 아니라 물을 삶아서 담가요. 물을 삶아 가지고 담그면은 예를 들면은 치아가 안 좋은 분들이 먹기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죠? 치아가 안 좋은 분, 뭐 요즘은 치과가 많지만 그 당시에 뭐 치과 있었겠어요? 또 치아가 안 좋아도 정말 힘든 그런 가운데 식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쑥깍두기라는 그런 그 깍두기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다. 또 음식을 가지고 그렇게 내놨다. 대단한 거죠. 그런 어떤 그 음식에 있어서 배려라는 측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거는 조리를 통해서 가능한 거죠. 가정에 뭐 주부가 밥상을 차리건, 또 아저씨가 차리건, 또 뭐 장성한 딸이 차리건 아들이 차리건, 가족들한테 배려하는 거 필요하잖아요. 또 그 먹는 사람이 좋아하는 그 취향이 있잖아요. 또 그 건강상에 또 이렇게 좀 약한 측면, 예를 들면 기관지가 좀 약하다 그러면 그 약한 측면, 이런 것들을 반영해 가지고 예를 들면 조리를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먹게 하면 그게 배려죠. 조리는 그 바른 식생활의 세 번째 측면, 환경에도 영향을 끼치죠. 우리가 조리하지 않게 되면은 농부들을 도울 수가 없어요. 농부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토종, 얼마나 중요합니까? 농부들이 종자를, 그죠? 굶어 죽을지언정 종자는 먹지 않는다 할 정도로 이 종자를 중시하고 또 토종을 중시해 왔는데, 지금 글로벌 푸드에 의존하고 상대적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면은 그런 농부들이 사라지게 되고, 또 토종 종자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데 또 일조하는 거죠. 저는 뭐 슬로푸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슬로푸드 운동에서 이른바 이제 소멸되는 위기에 처해 있는 종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키는 프로젝트, 마세방주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가 100번째 마세방주로 울진의 해방풍을 이렇게 등재한 기념식을 했는데, 만일에 그 해방풍도 조리하지 않으면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고 그거를 조리해서 그거를 그 약성부터 시작해서 또 그 향미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그냥 그대로 그냥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조리한다는 것은 그런 어떤 그 땅을 지키고 종자를 지키고 농부를 지키고 그다음에 농업 경관 이런 거를 지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런데다가 조리는 그게 우리가 가치면에서 상당히 그 의미가 있어요. 인류 최초의 기술이고 생명 기술이고 다양성의 기술이고 그다음에 대물림의 기술이고 뭐 예술의 기술이고 이처럼 또 뭐 우리가 어떤 그 기획 같은 걸 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기술이고 이렇게 이제 엄청난 기술이고 또 우리가 조리하면서 또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뭐 가장 큰 혜택이 뭐 건강이겠죠. 또 그다음에 또 혜택이라면은 지속 가능한 생태계 뭐 이런 게 이제 를 지킬 수 있는 뭐 이런 게 이제 혜택인데, 그렇다면은 우리 조리를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조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몇 가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일단 가정에서 조리가 살아나야 돼요. 가정에서 조리가 살아나고 또 자녀들한테 조리 교육을 시켜야죠. 요즘은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들 바쁘기 때문에 엄마들이 아이들 학원비를 위해서 집에서 조리할 시간을 빼앗겨요. 아이들한테 정말 따뜻한 음식을 먹여서 보내는 시간들이 막 없어지게 돼요.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이들하고 같이 손잡고 시장 가서 식재료에 대해서 공부하고 불 쓰는 법, 칼 쓰는 법, 밥 같은 거 하면은 어떻게 뜸을 들이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죠. 그죠? 일본의 그 고베 대학 명예교수인 야스다 시게루 선생이 있어요. 이분은 초등학교 1학년 애들 대상으로 해서 밥 짓는 교육을 실시해요. 그게 어디라고 하더라도 8명만 돼도 가서 그 교육을 해요. 일본도 우리처럼 아침에 빵을 많이 먹거든요. 물론 밥도 먹지만 빵 먹는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빵을 먹는 아이들이 밥을 먹는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밥을 하는 걸 가르치는 거죠. 여기는 다 아시겠지만 밥, 본인이 직접 한 밥, 특히 따뜻한 밥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죠. 그리고 밥을 하게 되면 또 반찬이 따르고 반찬이라는 것이 이제 조리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조리가 살아나고 조리 교육을 좀 해야 된다, 아이들한테. 또 하나는 학교 텃밭 같은 거를 이용해서. 그죠? 학교 텃밭에서 실제로 학생들이 재배한 것들을 가지고 조리하도록 하게 되면은 집에서 그것을 안 먹는 애들도 그걸 먹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이제 먹게 되면서 훨씬 더 이제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조리에 대해서 더 이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 있잖아요, 젊은이들. 그죠? 노량진 가면 어떤 젊은이들이 있어요? 고시생들 있죠? 뭐 먹습니까?
컵밥 먹어요. 또 많은 고시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취업 전쟁 속에서 있는 우리 젊은이들, 지하 반지하 방, 옥탑방, 곰팡이 쓰는 방에 있으면서 또 원룸 같은 데가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잘 안 돼 있어요. 어떤 식상을 하겠어요?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먹고 아까 얘기한 컵밥 먹고 그럴 텐데 걔네들을 위해서 지역에 공동부엌 같은 거, 그죠? 공동부엌 같은 걸 차려가지고 거기에서 함께 식사하고, 요즘 이제 또 그걸 소셜 다이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조리하는 식재료는 당연히 로컬 푸드고 제철 식재료고, 그러면 거기서 로컬 푸드나 제철 식재료를 많이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농업이 살아나겠죠. 그러니까 이 조리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은 엄청나게 개인적으로도 이롭고 사회적으로도 이롭고 환경적으로도 이롭고 하는 그런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조리를 통해서 건강하고 또 가족과 남을 배려하고 환경을 배려하는 그런 식생활을 좀 해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은 정말 여기저기, 그죠? 전국 곳곳에서 조리하는 대한민국, 이게 되죠.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그죠? 4강 신화를 만들었듯이 아마 전 세계에서 조리하는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를 선도하는 가장 으뜸인 그런 나라가 되겠죠. 하여튼 제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